몸을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소량의 알코올이라도 이 공장의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간은 이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 모든 것을 멈춰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호르몬 균형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주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생성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에너지 감소, 선교 감퇴, 근력 저하, 심지어 수면 장애까지 나타납니다. 몸은 자신이 경계 태세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는 호르몬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과학적으로 소량의 알코올이라도 자주 섭취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끊임없이 피곤하고 의욕이 부족하다면 알코올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남성은 거의 없지만 알코올은 주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간은 혈액에서 알코올을 제거하려고 과부하가 걸립니다. 결과적으로 과도한 에스트로겐을 분해하는 또 다른 필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지방 축적, 근육량 감소, 심지어 유방 크기 증가와 같은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설상가상으로 맥주와 같은 음료에는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험한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술을 많이 마실수록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아지고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아지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는 정력과 에너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알림이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당장 채널을 구독하세요. 우리는 이길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1000명 여러분의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신다면 맥주가 더 이상 없어요라는 댓글을 아래에 남겨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긴장을 풀고 더 잘 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술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휴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우리 몸은 깊은 수면 중에 테스토스테론을 가장 많이 생성합니다. 이 순환이 방해받으면 테스토스테론 생성이 감소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게다가 잠 못 이루는 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증가시켜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방해합니다. 만약 잠에서 깨어났을 때 피곤하고 에너지가 없으며 선욕이 없다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밤에 술을 마시며 편안하게 쉬는 습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숙면은 식사와 운동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술은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질 좋은 수면을 빼앗아 갑니다. 술을 마신 후 선욕은 증가하는 반면 몸은 제때 반응하지 않는 것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이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있습니다. 알코올은 뇌와 신경계 간의 소통을 방해하여 발기를 유발하는 신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또한 혈류를 감소시켜 발기 시 신체가 반응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알코올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춰 선욕, 에너지, 그리고 쾌감까지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술을 자주 마실수록 이 문제는 더욱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알코올이 성관계 중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알코올은 숨은 악당이 되어 성 기능을 저해하고 심지어 발기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룻밤 동안 지속되는 쾌감은 장기적으로 성생활 건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남성들은 거의 모르지만 간은 호르몬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은 단순히 독소를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체내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술을 자주 마시면 간은 알코올을 배출하는 데 과부하가 걸립니다. 결과적으로 호르몬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과 같은 다른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저해하고 에스트로겐 순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간이 피로해지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지방 축적이 촉진되며 수면 시간이 짧아져 정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신체의 엔진이 고장 나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 에너지, 그리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간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는 알코올 섭취를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지는 작은 배는 단순히 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술을 자주 마시면 몸, 특히 복부의 지방이 더 많이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이 지방은 위험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테스토스테론의 일부를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으로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부위는 지방을 저장할 뿐만 아니라 호르몬 균형을 악화시킵니다. 이는 끊기 어려운 악순환을 만듭니다. 지방이 많으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으면 지방 수치가 높아집니다. 그 결과 근력 저하, 선교 감퇴, 잦은 피로, 심지어 발기부전까지 초래합니다. 알코올은 해롭지 않아 보이지만 은밀하게 작용하여 남성성의 근간을 흔듭니다. 복부를 관리한다는 것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교적으로만 술을 마시는 것은 무해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과학이 이미 소량의 알코올이라도 자주 섭취하면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몸은 알코올을 무해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제거해야 할 독소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몸은 호르몬 생성과 같은 다른 기능을 소홀히 하면서 스스로를 정화하는 데 에너지와 자원을 사용합니다. 물론 그 영향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호르몬 건강에 있어 완전히 안전한 용량은 없습니다. 40세 이상의 남성들이 정력 유지를 위해 술을 덜 마실수록 좋다는 것은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 효과는 단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잦은 음주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고 발기부전, 만성 피로, 근육량 감소와 같은 심각한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흔한 질문입니다. 모든 알코올 음료가 똑같이 해로울까요? 정답은 예입니다. 하지만 어떤 음료는 다른 음료보다 더 해롭습니다. 예를 들어 맥주에는 호비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효과를 냅니다. 이는 지방 축적을 촉진하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감소시킵니다. 위스키나 보드카 같은 증류주는 홉을 함유하지 않고 순수 알코올 함량이 더 높아가네 부담을 주고 호르몬 불균형을 심화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인을 가장 건강한 음료로 여기지만 자주 마시면 수면, 간, 호르몬 생성에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술의 종류가 아니라 빈도와 양입니다. 주말에만 술을 마신다고 해도 과음하면 몸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호르몬은 바로 절대 잃을 수 없는 호르몬, 바로 테스토스테론입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 몸이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술을 줄이거나 끊기로 결심하면 몸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며칠 안에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개선되는 조짐을 보일 것입니다. 몇 주 안에 호르몬 분비가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에너지가 증가하며 선교기 다시 강해집니다. 운동을 하는 남성의 경우 그 효과는 더욱 빠릅니다. 근육량 증가, 복부지방 감소,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에너지 증가가 나타납니다. 몸은 존중받을 때 잘 반응합니다. 자동 조종 장치처럼 살아가는 것에 지치고 약해지고 낙담하고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술을 줄이는 것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활력을 되찾고 싶다면 지금 당장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채널 구독하는 거 잊지 마세요. 저희는 구독자 1000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이해되셨다면 아래의 댓글로 나는 테스토스테론을 선택한다 라고 남겨주세요. 술은 때때로 무해해 보입니다. 모임, 축하 행사, 휴식 시간에 흔히 마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친근한 모습 뒤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힘, 에너지, 그리고 자존감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술은 남성 건강의 여러 핵심 측면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고 수면을 방해하고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이고 간을 손상시키고 심지어 성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남성의 신체는 호르몬 균형에 의존하여 제대로 기능하며 술은 이러한 균형을 점차 깨뜨립니다. 이는 도덕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40세 이후의 모든 선택에는 무게가 따른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강하고 명료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세요. 다음 영상까지 건강 잘 챙기세요.